이선영의 생활경제 소식 3입니다. 네. 목소리 어때요? 안녕하세요. 아, 왜 이래? 예능인이 되었군요. 네. 네, 목소리 괜찮습니다. 제가 코로나에 걸렸었잖아요, 네. 2주 전에. 그래서 아직 완전히 목 컨디션이 100%로 안 돌아왔는지 괜찮다가 갑자기 가래가 걸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그 세 꼭지 중에 두 꼭지가 좀 흡연자처럼 나갔어요. 목이 안 좋은 네, 상태로. 평생을 비흡연자로 살고 있습니다. 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뭡니까? 호동절님 선영구 40대로 안 보여요. 동안이에요. 선영구 30대입니다. 이게 이거 지금 무슨 소리예요? 뭡니까? 강퇴하 이렇게 선생님 되면 차단합니다. 저 이렇게 되면 강퇴 조치 당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자, 3자를 4자로 잘못 쓰신 3이에요. 거겠죠. 한참 네. 3입니다. 30대로 안 보입니다. 동안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오타시죠? 네, 오타입니다. 오타. 네. 3 옆에 4가 있잖아요. 엄지손가락이 굵으신가 봐요. 네, 그러니까요. 네. 자, 강퇴 조치할 수 있습니다. 네, 차단각 지금 난리 났습니다. 네. 서영찬님 또 이건 또 무슨 선영구가 40대였습니까? 이거 또 무슨 또 엉뚱한 말씀이십니까? 제가 지금 30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이러시면 억울하네요. 안 됩니다. 네. 자, 오늘의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 금값, 퇴근길 할인, 그리고 단백질, 단백질. 이렇게 세 개를 뽑아봤는데 네. 자, 먼저 금값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그 정철진 평론가가 나오시는 다른 시간에도 달러 약세로 금과 은 가격이 지금 국제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순금 가격도 지금 역대 최고로 올라갔습니까? 네, 지금 경제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다 불안정적이다 보니까 이제 안전자산인 금과 은이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요. 지난 20일 순금 한돈 가격이 36만 2천 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야, 36만 이게 작년 말에 비하면 얼마나 오른 거냐면 13% 정도 오른 거예요. 한 32만 원대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종로 3가 귀금속타운에서는 조만간 40만 원을 뚫을 수도 있다. 이런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제 한돈으로 우리가 이제 애기들 선물을 돌반지 하잖아요. 같은 건 하는데 이제는 이게 요 선물도 좀 부담스러운 그런 가격이 됐죠. 제가 예전에 이제 결혼하자마자 친구 애기 돌잔치 같은 거 선물할 때 한돈이 5만 9천 원 뭐 이랬어요. 정말요? 네. 5만 원대였어요. 아니 근데 이게 우리나라 상황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이웃나라 일본 요새는 좀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여 년 전에 지금 30만 원 정도 296만 원 우리 돈으로 한 300만 원짜리 이제 돈 100g을 샀는데 그럼 이게 몇 돈이죠? 한 3.75g이 한 돈이니까 30돈? 네, 30돈 정도를 샀는데 삼냥이네요. 세냥. 네. 이게 지금 이번에 팔 때 860만 원에 팔았대요. 그러니까 거의 3배로 불어난 거죠. 그냥 보관만 했을 뿐인데.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경우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금은값 이 상승 폭등세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도김님이 5만 원에서 30만 원 된 건가요? 하셨는데 5만 원 있는 30년 전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오르니까 금을 갖고 계신 분들 팔고 싶은 생각이 들긴 들 것 같아요. 네. 저도 저희 아들 돌반지를 다 갖고 있을 걸 그랬나 하는 안 갖고 계세요? 후회가 됩니다. 근데 지금 금 팔기 좋은 시기인 건 맞습니까? 더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조금 너무 섣불리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금 가격이 오른 게 최근에 이제 은행과 관련된 여러 리스크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깊어졌고 또 이 금리가 이제 단기간 이제 급락하는 추세로 전망이 되면서 달러 약세를 이끌었는데요. 이게 이제 금값 상승에 기여를 하기는 했어요. 근데 지금 고점이다라고 판단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는데요. 왜냐면은 이제 미국도 금리 인상의 폭을 이제 줄이면서 이제 더 이상 지금보다 올릴지 아닐지 조금 이제는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이게 달러 강세를 완화시키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금값 상승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가 있어서 앞으로 조금 더 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팔기에 완전한 적기다라고 단정 짓기에는 약간
무리수가 있고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금 투자를 하실 분들은 바라보셔야 될 것 같다고 전문가들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철진 평론가도 지금 뱅크데믹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은행들이 우리나라는 이제 공격적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좀 안전하지만 전 세계 투자 은행들이 지금 좀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은행들이 위험하면 현찰을 갖고 있거나 뭐 예금을 갖고 이런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니까 그렇죠. 이 국면이 좀 지나갈 때까지는 금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좀 있다. 이게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 같으니까 지금 네. 혹시 갖고 계셔도 된다면 조금 더 갖고 계시는 게 나을 것 조금 같습니다. 차분한 판단.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면 금이나 은이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대부분 판단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투자를 좀 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비싸서 아니에요. 망설이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네, 그래도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지금이라도 네, 사시고 싶으신 근데 분들이 사실 있겠죠? 금이 이렇게 비싸면 한 돈에 30만 원이면 한 돈 사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 소액으로 어떻게 좀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요새 이 금을 편의점에서 사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사실 이게 음. 모든 편의점에 우리가 뭐 술이나 음료를 사는 것처럼 준비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초기에 8곳에서 시작해서 현재 29곳까지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이제 단위는 단위가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단위가 매력적이에요. 네. 우리가 한 돈을 사면 30만 원을 써야 네. 되는데 지금 하여튼 소액으로 쪼개서 살 수 있어서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를 지금 못 찾고 있는데 네. 아 제가 괜히 중간에 질문을 아닙니다. 던졌구나. 아니면 조금 이제 확실치가 않아가지고 네,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한 돈보다는 훨씬 더 적은 규모로 자판기에서 뽑아서 금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년들이 금테크를 하고 싶은데 30만 원 사실 조금 큰 돈이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GS 리테일이 주도적으로 이 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청년들 MZ 세대를 중심으로 소액 금 투자가 이제 편의점에서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어버이날 카네이션 금 요거를 한 2, 3만 원대 뭐 혹은 행운의 $2 뭐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판매를 할 계획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액 투자가 편의점에서 가능하다. 요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금과 연동되어 있는 ETF 상품이나 있죠. 지수나 네. 아니면 네. 뭐 원자재 지수 이런 것도 있고 네. 또 금 통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요새는 그 금융 상품들이 꽤 이제 금과 관련된 여러 상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사설 금거래소들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뭐 IT 앱으로 지금 금을 이제 주식 시장처럼 마치 유사하게 거래할 수 있는 앱들이 있거든요. 네. 여기에서 이제 한 돈보다 적은 단위로 금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적립식 같이 하는 거군요. 네, 그것도. 이런 사설 금거래소도 있고요. 또 이제 한국 거래소에서 주도적으로 마련한 이 금 시장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1g 단위로 금을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한 돈이 3.75g이니까 한 10만 원이면 되겠네요. 원대로 네.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제 금문방에서 금괴를 거래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매입 가격에 부가가치세 10%, 수수료 5%가 붙어요. 네. 이제 매각, 그러니까 팔 때는 어떤 차익에 대한 세금이 붙진 않지만 살 때 이런 이제 부가세 같은 게 붙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한국거래소에서 나온 금시장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이걸 구매를 하면, 네. 그러니까 금을 사면 매매 수수료가 0.3%로 굉장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훨씬 더 부대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금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금거래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제도화되지 않으니까 예. 그거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그냥 사적 거래로 되어 있는 금 시장을 좀 제도권으로 공적으로 네 그렇게 하려는 그런 의도인 것 같네요.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종로 3가의 그 보석 거래를 네. 가면 집집마다 금 가격이 다르죠. 천차만별이래요. 맞아요. 그래서 네. 딱 보이는 큰 곳에 가서 이제 직접 사실 분들은 사는 게 아니라 골목골목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KRX에서 만든 이 금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양지화한 네. 거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금을 뭐 소액으로 그러니까 그 한돈 사는 것보다 네. 하나의 금괴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적은 돈으로 네, 살 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금 투자에 관심이 많아지면 예전에도 어떻게 보면 명동 사채 시장
나 뭐 달러 빚을 내는 이런 거에서 선배님 사채도 써보신 거예요? 아니요. 옛날에 예전에 네네. 한 뭐 60년대 70년대 이럴 때는 대출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뭐 일수돈이라든가 뭐 달러 빚 이런 거가 많았는데 그게 이제 외환 시장으로 오고 네. 이제 대출이 활성화되고 이런 것처럼 금 시장도 이제 좀 그렇게 제도권 지형은 사채를 다루다 충격 이거 아닙니다. 근데 지금 코코둥절님이 당근이 싸긴 해. 뭐 하루리님은 당근에서 산다고요? 당근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요새 젊은 세대들은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금을 거래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사기가 굉장히 많다고. 그렇겠죠. 네. 최근 실제로 이제 매수자가 거래하는 척하면서 금팔찌를 들고 도망을 갔대요. 보통 이제 중고 우리 당근 할 때 이렇게 주고 저 입금할게요 하면서 이제 핸드폰으로 하는 척하고 간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 주식 투자 리딩방 사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금 투자 리딩방도 요새 굉장히 많이 생겼다고 해요. 왜냐하면 높은 차익을 거둘 수 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뭐 이 리딩방 조심하셔야 되고 보이스피싱 사기도 금을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뭐가 좋다라고 하면 정말 각색의 이 사기 행태들이 나오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는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장군 삐까뻔쩍님 지장군은 안 해본 게 없군요 하셨는데 저는 취재를 통해서 거의 뭐 안 해본 건 없습니다. 그럼 오징어잡이 배도 탔으니까요. 자 그리고 그러면 팔 때 대출이자도 갚아야 되고 경기도 안 좋으니까 사실 금음이 더 오를 걸 기대하고 갖고 있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눈물을 머금고 팔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동네 금은방 가서 파는 건 왠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팔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은 이제 금은방을 떠올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부득이하게 그 곳곳마다 다니는 걸 전문가들은 조언을 하더라고요. 실물로 금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거를 내가 뭐 온라인에 올릴 수 있는 없잖아요. 주식처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발품을 파는 방법이 이제 가장 최선이고요. 있는 금을 처분할 때는 그게 최선이지만 이제 지금부터라도 투자하실 분은 이제 온라인 거래나 사설 이제 금융거래소도 앱으로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시는 게 더 쪼개서 투자하기도 편리하고 또 처분할 때도 좀 사기당할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적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앞으로는 금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물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면 발품을 파셔야 되고요. 만약에 지금부터라도 투자를 해보실 분이라면 실물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온라인에서 아니면 공적 기관에서 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그 앱이랑 그 거래 그 되고 있는 최근의 시세를 바로바로 반영이 되니까 그거를 좀 잘 숙지하고 또 금은방에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금거래 플랫폼에서 가격을 시세를 보고 그리고 가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뭐 조금 전에 당근마켓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 사례를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게 그 리딩 금거래 투자 리딩을 빙자해서 이게 피해 규모가 꽤 크더라고요. 1억 9,400여만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뭐 금투자가 좋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면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양각색의 사기 행태가 벌어지니까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당근마켓 같은 중고거래 앱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금값이 지금 한돈에 3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이게 피해가 자칫 정말 100만 원, 1000만 원 단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고거래는 조금 신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홍승표님 자신에게 투자하세요. 그렇죠. 자신에게 투자. 명언이십니다. 자, 그럼 다음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퇴근길 할인입니다. 이게 뭐 고물가 속에 왠지 반가운 소식일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샌드위치에 샐러드가 곁들여진 델리박스를 단돈 3,500원에 또 참치김밥을 2,800원대에 살 수 있다면 너무 메리트 있지 않나요? 요새 그렇죠. 참치김밥 4,000원, 4,500원 하잖아요. 이게 대형 마트에서 왜 마감하기 전에
막 신선 마감 제품들 세일. 네. 마감 세일하잖아요. 뭐 스시도 마감 세일하고 정말 볼 게 너무 많잖아요. 네. 근데 너무 많아. 너무 많죠. 근데 마트 종료 시간이 대체로 10시 조금 늦게 그러니까 하는 8시부터 하죠.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좀 일찍 하는 데는 8시부터 하고 늦은 데는 9시부터 하고 네. 그러니까 저녁 시간 다 지난 뒤에 이제 그렇죠. 세일을 하니까 또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근데 묵은 걸 다음 날 먹어야 되고. 예. 근데 영업 시간 단축이 요새 마트계의 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할인 시간, 저녁 네. 할인 시간도 앞당겨져서 네. 퇴근하면서 집에 가는 길에 이 아, 저렴한 가격에 되게 좋네요. 상품들을 살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네. 이게 퇴근길 고객을 잡겠다는 그런 뭐 마케팅 전략도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마트들이 영업 시간을 앞당긴 게 영업 시간 네. 종료 시점을 앞당긴 게 더 큰 이유겠죠? 그러니까 일단 그게 먼저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사정을 좀 들여다보면 지금 야간 시간대 대형마트를 찾는 고객들이 현저히 줄었다고요. 그래서 오후 10시 이후에 점포를 찾는 고객 비중이 2020년에는 4.4%였는데 그때도 많진 않았지만 현재는 3.0%로 굉장히 많이 준 거의 3분의 1 수준이 날아간 거거든요. 30% 정도가. 그래서 이렇게 수치적으로 이 야간 시간대 점포를 찾는 고객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 야간 시간대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커머스가 이제 중심이 되면서 저도 이제 대형마트에서 주문할 때 굉장히 앱을 자주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매점 고객 자체가 줄어든 거예요. 게다가 이제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해서 이런 이커머스 장보기가 본격적으로 성장했고 이 수치적으로 보면 온라인 식품 거래액이 1년 전보다 7.8% 증가한 3조 6천억 규모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트 입장에서도 문을 열어놓으면 전기도 써야 되고 사람 인건비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고정 지출이 드는데 그거에 비해서 내점 고객은 적고 온라인은 잘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영업시간 조금 축소해야겠다라는 전략적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확장되면서 영업시간 단축하다 보니 그러면 이제 신선식품이나 이제 오늘까지인 제품들을 파는 그 할인 시간도 조금 앞당겨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퇴근길 할인 식품 픽업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러네요. 네. 근데 모든 점포, 모든 대형마트가 다 이런 추세입니까? 어때요? 일단은 그 대형마트 브랜드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네. 가장 전면적으로 변화에 대응하는 브랜드가 이마트고요. 그리고 이제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정책을 유지한다는 입장. 홈플러스는 지금 예비적으로 전 점포 중에 20% 정도가 먼저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뭐 이런 이제 영업시간 단축에 대해서 소비자 반응이 어떨 것 같으세요?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것보다 더 나쁜 게 무관심이잖아요. 별 줄이거나 말거나군요. 왜냐면은 내점 자체를 많이 안 하잖아요. 온라인, 모바일로 대체가 많이 되다 보니까 마트가 영업시간을 단축했어? 그 사실 마트 영업시간이 원래 언제였어? 이럴 것 같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뭐 그냥 뜨뜻미지근한 별 반응이 없는 분위기라고 해요. 그래서 지난해 12월부터 이제 이마트가 영업시간 차차 이제 점포를 한정해서 줄이기 시작했는데도 시간 단축에 대한 문의나 불만 접수가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3개월 동안. 그래서 이 마트가 영업시간을 점점 더 단축하고 또 모바일이나 온라인 사업으로 확장하는 추세는 계속해서 계속되겠네요. 네, 자, 세 번째 키워드 단백질을 보겠습니다. 단백질. 요즘 뭐 단백질 관련 식품, 음료, 뭐 광고도 너무 많이 하고 엄청 쏟아져 나오죠. 그리고 뭐 근손실, 뭐 다 우리 다 아는 맞아요. 얘기잖아요. 네네네. 근데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면서요? 이렇게 추산을 해봤더니. 네, 저도 사실 냉동실에 단백질 관련한 거 굉장히 많거든요. 엄청 많습니다. 닭가슴살 엄청 많고요. 저도. 막 60개, 70개 지금 있을 거예요. 저도 100개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이 쉐이크를 별로 안 좋아해서 파우더는 사본 적이 없는데 파우더도 제가 추천해드릴게요. 이 사실 이게 단백질 파우더가 1세대고 단백질을 이제 이렇게 섭취하는 상품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닭가슴살이 나와서 소스 닭부터 해서 맛있는 게 많이 나왔잖아요. 요즘은 저염닭이 대세입니다. 이게 2세대. 그리고 음료로 바로 섭취할 수 있는 3세대 음료식품까지 지금 확장한 상태인데요. 한 시장조사 기관 데이터에 따르면 음료를 제외하고 그냥 단백질 제품의 한국 시장 규모가 파우더와 뭐 단백질 바 같은 거
이게 9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2% 성장했고 음료를 포함하면 올해 4천억에 달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놀랐던 게 이 4천억 중에 그러니까 4분의 1만 기존의 1, 2세대 제품이고 나머지 4분의 3이 음료라는 거에서 좀 놀랐어요. 그게 나이 드신 분들이 단백질 음료를 많이 드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요? 나이 드신 분들이 단백질 음료를 굉장히 많이 드시거든요. 그리고 그 단백질 음료를 만드는 회사들의 그 집중 공략 대상도 어르신들인 것 어르신들이에요?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엄마도 단백질 음료를 드시는데 그 닭가슴살이나 단백질 바 같은 건 뻑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네. 중심으로 유청 단백질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체감하기로는 요새 젊은 세대들이 이 단백질 음료를 정말 많이 먹어요. 많이 먹죠.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먹는 단백질 음료와 어르신들이 드시는 건 달라요. 또 차이가 젊은 있군요. 세대들이 먹는 건 유천성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이 좀 더 많고 어르신들은 유당을 소화를 잘 못 시키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 그렇군요. 위주로 된 또 제품이 있습니다. 저기 음료 회사 홍보 아니, 아니시죠? 저희 엄마가 홍보팀. 유당 소화를 잘 못 시키셔서 잘 단백질 아시는구나. 음료를 원하시는데 식물성 단백질 음료를 찾아드려야 되고 파우더도 그래서 제가 식물성 단백질 파우더를 찾아드렸거든요, 엄마를. 그래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요즘에 뭐 셀렉 네, 뭐 맞아요. 이런 네, 것들이 네. 다 어르신들 선물용으로 많이 나가더라고요. 네. 지금 그래서 이 단백질 제품군 중에서도 음료 부문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편의점 4사에 따르면 올해 1, 2월 단백질 음료 시장이 전년 대비 2자릿수 이상 성장을 했는데 네. GS25 같은 경우는 316% 3배나 성장을 했고 CU가 120% 세븐일레븐 70% 높은 판매 신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오로지 단백질 음료에 한해서만 이런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네. 게 굉장히 이제 눈에 띄었고요. 그런데도 이 메일유업, 일동 후디스 네. 이 두 강자의 그 선우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지금 1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에서 누가 과연 1위를 차지할 것인가 요것도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셀렉스와 하이뮨의 대결이군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광고는 절대 아닙니다. 저희는. 네. 저희는 하이뮨이야. 이렇게 하면 광고예요. 안 돼요. 취소입니다. 아니 그럼 뭐 저희 PPL이라도 받읍시다. 받읍시다. 네. 이거 셀렉스와 관계자분들 이게 저희가 뉴스하나니 아나운서 그 네. 유튜브 채널에 네. 이휘준 아나운서 책상에 빙그레에서 나온 단백질 음료가 있었어요. 그거는 네. 그냥 자기 거였어요? 돈, 내 돈 네. 내산으로 그냥 올려놨는데 그거를 보시고 빙그레 관계자분이 우리 제품을 드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면 뉴스하나니 시청자 그 구독자가 한 10만 명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몇 박스 보내주셨어요. 하이뮨 일동제약 근데 저희 MBC 뉴스 구독자 몇 명입니까? 300만이 넘습니다. 300만인데 지금 라이브로 9만 명인데 제가 지금 CM송을 불렀잖아요. 불렀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업하면 아무리 심의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맞네. 이게 아무리 네, 유튜브여도 안 됩니다. 아무리 좀, 유튜브여도 이거 선을 지상파였으면 이미 심의에 걸렸습니다. 저희 그러게요. 그럼 징계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네. 자, 없던 걸로 하고요. 네. 김시원 냉면 후후님, 제가 노안이라서 이게 정확하게 보이진 않는데 환자용으로도 많이들 사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암 환자분이나 이렇게 소화를 잘 못 시키시는 분들, 체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 굉장히 환자용으로 많이 구입을 하시죠. 그렇군요.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컷 당하겠다 하셨는데 컷 하루님 당하겠다. 네, 컷 당했습니다. 당하겠네요. 네, 뭐, 아유 참. 나무 만져야죠. 네, 취소 유튜브니까요. 나무 조금 만지고요. 봐주세요. 네. 네. 자, 근데 단백질이 몸에 좋다고 너무 많이 먹으면 이것도 과유불급이라면서요. 맞습니다. 각종 질병의 원인이 또 될 수 있더라고요. 단백질이 네. 이게 뭐든지 과유불급인가 봐요. 저는 이제 통풍이 맥주만 해당하는 질병인 줄 알았는데 고단백식을 너무 많이 하면 이게 또 통풍의 원인이 될 수 있대요. 그러니까 통풍의 원인인 요산을 만드는 퓨린이 단백질 식품에 많이 들어있는데 과잉 섭취하게 되면 이 퓨린이라는 이 성분을 많이 먹게 되면서 통풍이 올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요산이 제대로 배출이 못 된대요. 이게 단백질 섭취가 많아지면 요산이 관절에도 쌓인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가 통풍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저 조금 의외였고요. 또 콩팥 질환도 생길 수 있다고 해요. 신장에도 무리가 가나 봐요. 그래서 이
질소 노폐물인 요소, 그러니까 요소가 핵심인 것 같아요. 이 배출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게끔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풍과 신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이거는 조금 이제 통풍이나 신장 질환 조금 먼 얘기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거는 좀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변비의 주된 원인이라고 합니다. 섬유질이 전혀 없으니까 단백질은. 그러니까 단백질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암모니아가 생기는데 이 암모니아가 간에서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변비를 유발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고독한 모험왕님 지독한 방귀를 유발합니다. 이게 그 암모니아와 상관이 있는 거겠네요. 그런 거겠네요. 그리고 또 이 대장에서의 수분을 이 단백질이 다 먹기 때문에 이 촉촉해야 될 대변이 안 촉촉해지는 너무 거죠. 단단해지는군요. 네. 얘기하기 힘드네요. 아니에요. 편하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단백질이 모두가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네. 대체로 식이섬유가 좀 적잖아요. 그렇죠. 그 닭가슴살을 생각하면 퍽퍽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변비를 유발하는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김종국 전화 연결해 주세요. 남모를 고통이 또 있으실 수도 있겠네요. 김종국님 통풍 있으신 거 아닙니까? 김종국님 가끔 아파서 죽으려고 방송 하시지 않겠습니까? 나와서 통풍이 단백질 때문에 걸렸다고 이야기를 했나봐요. 이사나님 말씀에 그래요? 따르면. 김종국 방송 나서 단백질 통풍 걸렸다고 했다고 그러는군요. 네. 2533CS님이 양배추를 같이 드시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러면 통풍과 신장 질환은 어떻게 막는지 너무 변비도 광범위하고 그렇죠. 변비만은 우리가 일상 질환이니까 피하자 싶어서 요거에 좋은 음식들을 좀 가지고 왔어요. 일단 이제 프로바이오틱스가 장내 박테리아에 좋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이게 풍부한 요구르트. 또 소금에 절인 양배추. 그러니까 양배추가 좋다고 하셨는데 소금에 절이면 이게 발효가 되면서 프로바이오틱스가 더 풍부해진대요. 그리고 사워크라프트 같은 걸 말하는 거군요. 양배추 그 절인 거. 네,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양배추의 섬유질이 워낙 풍부하다 보니까 변비 예방에 워낙 좋죠. 그리고 커피, 모닝 커피 한 잔이면 창자와 뇌가 자극을 받아서 변비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하고요. 근데 이걸 또 너무 많이 섭취하시면 설사가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또 이제 귤류, 라임, 오렌지, 자몽 이런 수분이 많은 과일이 좋다고 하고 고구마는 상상만 해도 왠지 좀 부드럽게 해소가 될 것 같은 부드럽게 해소가 섬유질이 많죠. 네. 그리고 이 푸른 요 느낌 나는 것들 있죠. 무화과, 자두 이런 건포도 마그네슘과 섬유질이 풍부해서 잘 배출이 된다고 하고요. 사과와 배도 좋다고 하고 펙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 딸기도 좋다고 합니다. 블루베리, 블랙베리에도 펙틴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고 또 여름인 경우에는 수박 99%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변비에 좋다고 하고요. 호박도 이제 탄수화물이 적어서 변비 완화에 좋은 야채 채소고요. 또 짙은잎 채소. 제가 시금치 진짜 좋아하는데 시금치를 먹은 날은 정말 좀 잘 편했어요. 네, 그럼 원래도 좀 편한데 더욱 편한. 너무 TMI네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좋고요. 통곡물, 아마씨 뭐 이런 거 좋다고 귀리 같은 거 드시고. 저는 그 나물도 좋더라고요. 맞아요. 짙은잎 채소가 대체로 좋기 때문에 나물들이 시래기 뭐 이런 거. 시래기 조금 비주얼이 좀 상상하게 무슨 비주얼? 지금 식사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부적절하다. 비주얼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저는 편안한 여러분의 장을 위해서 가지고 온 아이템인데 이게 조금 그렇네요. 저는 블루베리랑 블루베리랑 토마토 추천. 자, 어쨌든 단백질은 적당히 드시고요. 단백질을 드실 때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채소나 과일을 꼭 같이 드시기 바랍니다. 자,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장바구니 정보였습니다. 이선영의 3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